KBS인 두 번째 코너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대에 앉아서요. 정치연은 풀로 악셀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보조석에 앉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영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복장이 뵙습니다. 아주 예. 참신하십니다. 밟아. 밟아요. 네, 처음 운전석 옆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약간 낯선 느낌이신 것 들어올 때 같은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옛날에 청와대 같이 근무하셨어요. 그때 정무팀에 계셨고 예. 난 외교안보 그랬습니다. 쪽에 있고 해서 우리 저 인연이 노무현 오래되셨죠? 대통령 때 예. 예, 동지죠. 아, 예. 뿐만 아니라 김종대 전 의원님이 CBS 라디오 진행하실 때 또 출연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아, 그때 네. 몇 번 불러주셔서 나오셨죠. 예, 제가 아주 그냥 예. 그때도 이 이빨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컨셉이 맞아요.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컨셉이 필요해. 예. 아, 이거 데이트 쳐가지고요. 지난주에 모자 쓰신 영상을 많이 봤나 봐요. 제 주변에 고위 관계자들한테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종대 아니, 의원 모자가 너무 잘 이 뒤에 어울린다고. 구독자 32만이 그냥 나왔냐고. 아, 예, 진짜요?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아, 우리가 김종대 전 의원님이 그냥 지난주에 나왔냐고. 제대로 악셀 밟아주셔가지고 구독자 쭉 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들 맞어요. 우리 저 김영배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네. 계속 구독자 밟읍시다. 예, 의원님 여기 끈이 좀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살짝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걸 다 보시네. 예, 김종대 전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서 오늘도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나 통화했다. 라는 것이 다양한 보도로 나왔거든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좀 두 분이 해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정무 감각이 아주 예리하시거든요. 국방위도 오래 하셨잖아요. 국방위도 있었고 그때 뭐 무인기 침투도 있고 별거 다 있을 때 네. 그때 활약 많이 하셨죠. 아니 이 사건의 의미 그리고 파장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 죄송합니다. 네, 대통령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경로가 있었다. 네. 뭐 없었다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경로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개입에 따라서 수사가 영향을 받았느냐. 즉 수사 결과가 달라졌느냐. 아니면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함으로써 그 수사 과정을 진행을 하던 관계자들의 그런 행태가 달라졌느냐. 네. 수사 외압. 여부. 예. 이 문제는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다 정도가 아니고 뭐 그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나니까 야 이걸 왜 이렇게 해? 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청와대 근무해 보셨으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이 구체적 수사 과정, 네. 구체적 행정 과정을 통해서 개입을 한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 그러면 의미로 이제 이해할 문제가 수 있을까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증거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심각하죠. 사정이 완전 바뀌었다. 이 통화 내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그러니까 다른 증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왜 경로했느냐 안 했냐는 7월 31일 날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7월 30일 날 박정훈 단장이 결재를 맡았고 국방부 장관이 좋아 사건을 그러면 이첩해 이렇게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7월 네. 30날. 근데 31일 날 이게 이제 사정이 바뀌잖아요. 국가안보실 회의가 그래서 있었고 소위 어떤 말하는 경로설. 이유에서인지 예. 이 이제 이 장관이 보류를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느냐 말았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여러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8월 2일 날 지금 세 차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습니다. 맞아요. 우즈벡에 있는 장관에게 네. 현직 대통령께서 3번을 전화를 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 경찰로 이 이첩하는 날이었다는 말이에요. 아침 10시 그래서 반에 아침 이첩이 됐죠. 7시 반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국방부 수사단에서
이 경북 경찰청으로 수사 기록이 이첩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 과정이 이제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과정과 예. 그 사이에 예. 대통령이 현직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게 확인이 됐고 네. 그 뒤로도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화한 기록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뭔가 요 소위 이야기한 수사 기록이 이첩하러 갔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뭔가 개입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이 의혹이 이제 확인이 되는 수도 예. 있는 예. 그런 이제 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의원님, 그래서 이 심각한 거예요. 관련해서 장관한테 대통령이랑 통화했냐고 상임위에서 혹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여쭤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물어봤는데 장관이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통화 통화한 자체가 적 없다고. 없다. 그럼 이미 본인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여러 차례 예. 국회 운영위, 국회 국방위 등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위증 아닌가요? 위증이죠, 당연히. 오.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게요. 공수처 수사로만 부족해서 특검이 꼭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제3조에 보면은 기소권이 공수처에게 없습니다.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도록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유재헌 법무관리관 등은 기소권이 공수처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되지도 않을 수사기관한테 기소권도 없는 수사기관한테 가서 국회에 나와서도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장관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냐는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는 건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속하고 빠른 수사 결과를 내야 된다는 네. 차원에서 보면 예. 특검이 반드시 병행돼야만 버젓이 국민 앞에서 국회 앞에서 이 위증을 예, 일삼은 이종석, 예.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은 기소를 특검이 가더라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추가 이제 소추는 예, 당연히 예.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 과정은 특검에서도 그렇고 공수처에서도 네. 가능은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할 때 이번에 저도 물어봤고요. 네네. 여러 이 오동 공수처장 그 당시 후보에게 대통령이 만약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한다면 소환 조사할 수 있냐라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서 오동 공수처장 후보가 일반적인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하자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되 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제 위법 사항이나 헌법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공수처에서도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22대 국회 열리면 당장 위증죄 관련된 논란이 있겠네요. 고발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연히 이미 돼 있어요. 예, 지금 뭐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 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예, 예,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예. 거부하는 바람에 음. 위증 고발이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다른 데서 해병전원에선 고발했고요. 네. 지금 한번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 밟았다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다시 밟어. 이제 22대 차로 바꿔요. 22대 차로. 그래서 밟어. 21대, 22대 모두 계신 이제 김영배 의원과 함께. 예. 참 쑥떡쑥떡 당선이 잘 되네. 쑥떡. 나 하다 말았는데. 덕담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가 밟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 우리 저 김종대 형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소개드리죠. 언론이 왜 이런 걸 안 쓰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바로 보도하겠습니다. 네. 네, 알려주십시오. 8월 2일 날 아까 문제 전화 세 통화 있었죠. 네, 저희 그래픽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심야에 받은 거예요. 심야에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화한 전날이 대통령 휴가 첫날이요. 작년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 전화가 끝나고 새만금에서 잼버리 세계 잼버리 개영식이 열려요. 그래서 저녁 8시에 거기 참여를 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거제도로 가. 밤에. 네. 거기서 해군 거제 사령부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저도로 들어가서 3박을 합니다. 네. 이게 행적이에요. 예. 이때 묘하게 임성근 사단장이 또 휴가를 내. 그리고 저도의 대통령 시설은 해병 1사단이 경비를 해.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 사실로 항상 이걸 잘 기억하시라 이거야. 나중에 뭐가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휴가 갔는데 그 이런 얘기만 하면 눈이 초롱초롱하죠. 달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 살짝 밟아줄게. 예. 왜냐하면 지금 요게 거의 규명될랑 말랑 하거든요. 예. 상반된 진술이 2개가 들어와서 어느 게 맞느냐 지금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예. 정리를 해드린다. 예. 자, 그럼 8월 2일 날 해외 가서 심야에 군사 외교를 하는 장관한테 뭐가 급해가지고 저렇게 전화를 1시간 동안에 3통이나 했느냐. 그것도 통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은 보면은 그 당시 안보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잼버리 이쪽에 국가 대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그런데 저거 아마 나중에 이렇게 둘러댈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말이야 이런 무기도 팔고 오고 저런 무기도 팔고 오고 말이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설명도 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 하려고 전화했다. 나중에 이렇게 둘러댈 거야. 그러면 장관이 보고하기 위한 전화를 해야지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합니까? 그것도 개인 폰으로. 예. 그런데 이제 휴가 중이니까 관저에서 한 거니까 그쪽 사정상 그랬다. 이렇게 둘러댈 거고. 예. 그다음에 방산 수출하라고 내가 전화한 거다. 이렇게 둘러댈 거야.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누군지도 내가 좀 알아봐야 돼, 내가. 진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방산 수출 회의가 있었는지. 언론은 이렇게 예리하게 들어가는 거야. 네. 미리 선점을 해놓고. 이렇게 취재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이렇게 포인트 취재를 잡아주셨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8월 2일 날은 이제 아침 10시 반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이첩이 시작돼 가지고 12시 거의 다 돼서 한 11시 50분쯤 이첩을 마쳤어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첩하러 간 거는 수사관들이 간 거고 수사단장은 근무지에 남아 있었다고. 그때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냐 그러니까 이첩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지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야 벌써 이첩이 됐다고? 어젯밤에 보고 드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단으로 온 것도 다 지휘 보고 하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지체 없이 대통령 전화가 12시 7분에 간 거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비상사태인 거예요. 비상사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10시 50분쯤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사령관이 수사단장한테 이첩 보류하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대로 이첩 중입니다. 이첩 지금 갔는데요. 거의 다 지금 진행됐을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연락도 났다. 잘 안 예.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니까. 수사관한테 직접 연락하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10시 50분하고 대통령 전화가 12시 7분이니까 12시 7분이라고 하니까 1시간 만에 대통령이 전화를 하게 된 셈인 거죠. 11시 그렇죠. 50분. 예. 예.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의 경로 2가 나온 거야. 또 경로하신 건가요? 이때가 더 경로한 거야. 진짜 경로는 이거예요. 7월 31일 날 경로는 이러면 누가 사단장하란 말이야. 이렇게 처벌하면 말이야. 이런 거고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그 사단장 봐주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까지 다 했는데 아니 어떤 놈이 이첩을 하는 거야. 이첩이 완료됐다는 이종석 사실에 또 장관을 화가 계속 났다. 두들겨 패는데 계속 두들겨 패도 성이 안 차. 그래가지고 당신 국방부를 장악한 거야 못한 거야. 내 얘기 똑바로 전달했어 안 했어. 계속 두들겨 패는데 한 번 전화 끊고 나니까 승질이 더 나. 그래 또 전화해. 그래가지고 총 3번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전화한 건 화가 나서 경로한 상태에서 경로해서, 전화했다라는 게 김종대 의원님의 취재 결과. 내피셜. 내피셜인데. 예. 아니 그런데 일단 이렇게 가설을 써놔야 그 다음 게 맞아 떨어져 가는데 같은 날 이종섭 장관 수행하던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계속 전화, 메시지도 카톡, 텔레그램 이라고 아무래도 장관님하고 통화해야 되겠다 해서 또 바꿔줘. 예. 요 기록하고 보면은 저 사건하고 저 대통령이 전화한 거하고
저 장관 측하고 김계환 사령관 전화가 시간대별로 짝짝 이어져. 출장 가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저짓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따가 나중에는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이 사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자. 이첩이 뭐고 혐의자가 뭐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김계환 사령관한테 아니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건데 왜 혐의자는 군이 합니까? 그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좀 얘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날 가장 많은 통화와 가장 많은 문자 메시지가 네. 아주 뭐 거의 저 수십 개가 나와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화 내역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수사 외압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여기서 고 11시 7분에 이제 저기 첫 통화가 이루어지고 얼마 있다가 예. 저기 12시 45분 이때 그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저지 못한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을 불러요. 그러더니 너는 이 시간부로 보직해입니다. 수사단장 자리에서 내려가라. 예. 근데 아시다시피 김계환 사령관은 보직해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도 관저대기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휴가 처리를 해준 거 아닙니까? 보직해임을 못 시키고. 근데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슨 권한으로 그런 김계환이 보직해임을 했냐? 이건 장관 결재를 받은 거예요. 장관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따져 물어야 될 21일 요 국회에서 대목을 따져 물어야 언론에서 될 얘기를 안 부분이겠네요. 저 대목이야. 예. 12시 45분. 예. 그때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은 무슨 권한으로 했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계로 입건이 들어가요. 하루 만에 이게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 집단항령 수괴죄.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진 예.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심들을 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부인해왔던 일들이 이제 증거로 더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핵심일 텐데. 네. 그러니까 전후에 여기서 좌우를 같이 붙여봐야 되는데 같은 그 시간대에 공직기강 비서실에 이거 다 12시 넘어입니다. 대통령 통화가 이루어지고 경찰청에서 파견 나간 박모 경정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경북경찰청에 연락을 해라.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할 거니까 협조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했는데 이날이 두 사람 간의 첫 통화였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뭔가 정말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그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대통령실로부터 공직기강 비서실로부터 받고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하니 네. 경북경찰청에서는 곧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한다는 걸 이미 대통령실을 통해 들었고 전화 번호까지 알려주더래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받았죠. 그래서 경북경찰청하고 법무관리관 간에 협상이 들어가. 이걸 이첩을 취소한다 그러면 이거 법적인 문제가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준 거예요. 아직 사건 남바가 부여 안 됐으니 회수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회수로 하기로 입을 맞춘 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갖고 나와. 요게 하루에 다 이루어진 네네. 하루에 전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아까 공직기강 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돼 있던 경찰이 통화를 통해서 어떤 업무 지시를 예. 혹은 업무 협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게 통화 기록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사 결과가 왜곡이 됐거나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수사단장이 그걸로 인해서 항명죄로 기소가 되는 결과, 즉 네. 어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된 작용을 대통령실이 하게 된 네. 이게 확인이 되는 셈이 된다면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권력형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봐왔던 거예요. 이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권력 남용을 범죄 은폐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직권남용의 구체적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게 확인이 되고 그 내용이 그 뒤에 만약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바뀌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황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그렇고 예. 지금 김계환 사령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신범철 차관, 이종섭 장관, 또 공직기강 비서실의 이시원 비서관과 박모경 정, 이 제가 쭉 얘기한 사람들 중에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 중에 딱 한 놈만 불면 다 무너져 이거. 지금까지는 저기 전부 입을 맞춰가지고 외압이 아니다. 또 심지어 국회 가서 전화한 적 없다. 이랬는데 이 전체 기만이 드러났는데 그 실상을 한 명만 입을 알면 전체가 다 걸려요. 예. 전체가.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니셜로? 좀 저기 김계환 가장 약한 사령관은 고리? 이미 예. 무너졌습니다. 아, 김계환 사령관은 완전히 무너졌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묵비권 모드로 바꿉니다. 음. 묵비권 모드로. 그래서 재판에서 왜 위증했어요? 그러면 말할 수 없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사령관인 내가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 말하냐. 예.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검사가 피의자 조사받아. 엄마 누가 그랬어 이 자식아. 불어 이 자식아. 이러면은 몰라요. 나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난 말할 수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예.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게 말한 거요. 이미 그게 시그널을 말한 보냈다 거야. 이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그리고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와르르 지금 무너졌는데 묵비권으로 회피. 네.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거의 무너졌다. 그러면 이종섭 장관만 남은 건가요? 아니죠. 많이 남았죠. 예, 줄줄이 예.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아직까지 특검반대 뭐 묻지도 않은 말을 막 해. 이 양반이. 그런데 이제 전화기가 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건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에서 나온 겨. 그렇지. 저런 게 다 나온 거예요. 저 통화 내역이 저게. 그리고 제일 가소로운 거는 김계환 자기 휴대폰의 모든 파일을 삭제해다가 공수처가 그걸 복원해서 밝혀낸 거고 그렇죠. 네. 이종섭 장관의 휴대폰 자체를 없앴어요. 그래서 저거는 통화 기록을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아서 알아낸 네. 거지. 이자들이 모든 기록 삭제 이것까지 했다는 거야. 증거인멸. 거짓말로 끝난 게 아니요. 네. 그 뒤로 증거인멸까지 당한 거야 이게. 네. 의원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신 바가 있으니까 두 분 모두 그렇지만 대통령이 보통 개인 핸드폰을 사용합니까? 장관과?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통령은 보통 통화를 할 때 비확이라고 해서 예.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도청이 안 되는 전화가 있습니다. 따로. 보안폰을 의미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게, 비약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업무폰이거든요. 휴대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 전화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당연히 비서나 보좌진들이 전화를 걸어서 바꾸어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누가 전화를 받을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상대방이 알고 받아야 놀라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보통 그렇게 이 비화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추정컨대 화가 많이 나셨거나 네, 아까 아니면 김종대 독특한 피셜? 예. 예, 아니면 독특한 스타일이셔서 예. 저도 뭐 이제 전화를 직접 여기저기 하신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는 있는데 저도 예. 뭐 확인할 수가 없는 장관만이 내용이어서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마 예.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예. 말씀드리기는 예. 어려운데 예. 사실은 그 전에 대통령들을 보면 통상적이지 않다. 네. 네. 흔한 일은 그렇죠. 아니다라는 흔한 일이 거죠. 아니죠. 시간대가 예. 관저 주변 어딘가에 있었을 건데 아마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최단 시간에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누구 연결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분들이 급했네요. 대선 때 같이 활동했거든. 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고
그다음에 저기 예비역 장성들로 해가지고 무슨 내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포럼이 있어요. 예. 거기서 대통령, 경호처장, 국방장관이 다 나온대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저장된 그 번호가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서로 개인 내 폰에서 저장된 거 이래가지고 이거 말이요 성질은 나고 지금 뭐 관저 어디 있는데 말이요 저기 뭐냐 그 휴대폰에 그 저장된 게 생각이 난 거 아닌가. 그 최단 시간 통신을 선택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네. 아니, 만약에 대통령실 쪽 해명에 따르면 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하셨는데 보안과 이게 그 본인의 국방안보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그러면 개인 폰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더욱더 도청의 위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가안보 국가 이슈. 비밀에 해당할 수 예. 있는 예. 사실은 예. 내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런데 개인 폰을 쓰셨다는 거는 이제 하여튼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화가 많이 나셨거나 아니면은 평소에도 그렇게 통화를 한다는 습관성 혹은 이야기 아주 같기도 특별하게 하고요. 화가 났을 예. 수도 그치. 있다. 뭐 그렇지 체리 않나 따봉 이런 것도 거기 다 저장돼 있고. 이게 지금 보면은 점심때잖아요. 아, 12시 예, 12시 직후부터 7분, 12시 1시 43분. 직전까지니까. 예, 12시 한 시간 17분. 내내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사를 걸린 하시면서 거예요. 아마 보고를 아, 누군가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고 나서 아마 그러신 것 내 같은데. 생각엔 그죠? 낯술 좀 처먹은 것 같아. 그런 저기, 말씀입니다. 그 저러지 않으면 이거는 저렇게 막 피셜. 그러니까 예. 아, 예.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의원님도 이 사건을 오랫동안 이제 국회에서 다루셨는데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을 그러니까 거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굉장히 사실은 예. 궁금한 예.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개인적 인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어떤 권력 작용을 한다. 글쎄요, 이게 저도 사실은 정말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예. 자, 혹시 뭐, 그런데 저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종섭이 경질됩니다. 작년 9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온 거야. 아마 두고 봐라 대사 보낼 거다. 아프리카로 대사 보낼 거라고 하셨었죠. 중동이나. 그때. 예, 아프리카 중동. 근데 호주였습니다. 호주요. 예. 그래서 프레시안에서 김종대는 틀렸대. 호주였대. 그래가지고 그러냐? 마셨다라는 의미이죠. 예. 그랬는데 저 다음 달에 잘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것도 뭐 내피셜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찍힌 거예요 지금. 완전히 찍힌 거라고.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경질성 아니 대통령이 인사다. 해외로 3번이나 전화를 하게 하냐고. 그거 저 해외 전화 비싸. 내 통신 요금 나가잖아 지금. 아우 성질나. 거기에다 3번씩 하는 거는 뭔가 성에 덜 찼단 얘기고.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를 분질러 버렸나 하더니 예. 그 다음 달에 진짜 분질러서 경질했다니까. 진짜로. 네네. 그러니까 저 이제 소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끼리 잘 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수해가 났을 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에 예, 그때 그랬었죠. 그때 이제 사저에 있을 임성근 때. 사단장이 예. 이제 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포항 시내에 사람들도 구조하고 하면서 상당히 전과를 올렸던 것에 대해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뭐 현장에 이야기도 있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임성근 맞습니다. 추나 아우 잘했어. 이러고. 뭐 그런 이제 친분설도 음. 뭐 있고 한데 아무리 그런 친분설이 있어도 글쎄요. 하여튼 저는 대통령 모시고 저도 뭐 몇 년 일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권력이 저렇게 작는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작년 9월에 그 서욱정 국방장관이 구속됩니다. 그때 사유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그 무슨 정보망에 그 밈스라고 하는 예, 정보망에 무슨 정보를 삭제했다 지웠다 원본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것만 갖고도 사건 개입이라 그랬던 정부야. 이것만 갖고도 직권남용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다. 아니 수사하고 예. 있는데 네가 왜 저기 자료를 삭제했어? 근데 그거는 모든 장교가 보기 때문에 혼란을 줄까 봐 한 거지 원본은 잘 보관돼 있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너 사건에 개입한 거야. 이러고 그때 검찰이 저기 표류하거나 뭐 월북한 게 아니라 실족을 했다고 사건을
엎어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것만 갖고도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장관이 구속시킨 정부야. 자, 그러면은 이종섭 장관이 보기에 자기 재임 시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야, 국방장관이 어디 이런 거 전화하고 뭐 사건 개입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을 장관이. 그걸 보고도 저 짓을 했다. 이거는 무지무지 센 힘인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게 1시간 내내 얻어 터지고 나니까 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뻔히 아는 장차관이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권의 주장인데요. 어제 결과적으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좀 근데 이탈표가 많이 없었고 국민의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이 확인됐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좀 어제 결과는 예상하셨나요, 의원님? 사실 이제 몇 명이 이탈할 거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최소 5분 말씀하신 분들은 가표를 찍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무효표가 4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김웅 의원은 SNS에 나는 확실히 가표를 찍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야권이 179명이 들어갔는데 179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야권 전체에서도 한 분 정도는 이탈했다, 무효표를 찍었거나 네. 이탈했거나 예.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참 실망스러운 결과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악력이 확인됐다기보다는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고 이게 저는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총선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시민들,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이종석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고 표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최상병 특검법만큼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게 총선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나면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탄핵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 아니라 헬압이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촛불 집회. 예. 그 정치라는 게 국민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정부가 국민 없이 어떻게 정부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유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국민 총선 민심 적어도 총선 민심은 받아들이시라. 근데 어제 보니까 정말 저분들은 안 되겠구나. 정말 큰일 낼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어제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정말 국민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 핵심은 결국 그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22대 내일 이제 의원총회가 우리가 22대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아마도 최상병 특검법을 제1호 당론법안으로 결정을 하고 발의를 할 것으로 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92석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야권이 국민 민심을 받드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간곡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설득 포함해서 저는 반드시 이거는 21대 초반 올해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실망한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하셨는데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좀 이 실망한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일단은 이게 뭐 야권의 자중질환으로 이어질 어떤 이탈표는 없었고 또 여기에서 야권은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결집은 그런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어떤 달리 생각할 변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22대 이 해병에 대한 특검이 재발의 될 때는 이제 상당히 환경이 지금 부결됐을 때와는 다릅니다. 자, 이 사건의 어떤 하나의 내러티브, 서사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엔 외압설이었어요. 그러다 이 외압의 원인이 뭐냐 하다 보니까 경로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경로의 원인은 그럼 뭐냐? 이러면 로비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진화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정부가 네, 대통령이 눈덩이처럼 스스로 불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자초하고 지금은 경로설은 거의 정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극소수가 얘기했던 가설 아니었습니까? 이제 경로가 정설이 되냐고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던 상황이 작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여론이나 정보를 소비하는 미디어 소비 시장에서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는 모를 때라는 거예요. 왜 경로했느냐. 여기서 이제 로비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보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점점 몸통을 이렇게 겨누고 들어갈 때 이 특검의 심각성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걸 최병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저 대통령을 이제 처음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정조준 하는구나. 이거 받았다가는 완전히 정권 이제 파국적 상황으로 가는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관장 자리 다 없어지는겨? 이런 계산에다가 나는 뭘 해야 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야, 일단은 방탄 지키자. 저 위에서 저라고 뭐 맨날 관저의 집합이에요. 오늘은 PK 모여. 내일은 TK 모여. 오늘은 비례 모여. 낙선자도 모여. 이래가지고 뭐 저기 생활관의 병장이 야, 저기 옥상으로 집합하듯이 맨날 관저에서 집합한 거예요. 그렇게 되놓으니까 이게 저기 뭐 진짜 겁이 나고 이제는 야 저기 뭐냐 이거 못 지켰다가는 이제 완전히 그 파국이 상황이 되니까 두려움의 공동체로 여당이 재구성됐다. 아, 두려움의 공동체가 됐다. 트라우마 공동체로 예. 재구성돼서 면서 이제 방탄 보신 심리로 갔다 이거요. 저는 이제 곧 변수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부활을 찬성했잖아요. 예, 그런 그게 왜 보도가 나오고 그럴까요? 있죠. 예.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전당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당대표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오늘 나 전당대회 출마합니다. 라는 선언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동훈이 출마 선언. 지금 용산에서는 아시다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동훈 당대표 반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올 거다. 지금처럼 단일도 유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의 공동체로만 남아있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1월 초에 올해 거대한 시민 항쟁이 일어나서 직선제 개헌을 하리라고 몇 명이나 예상했을까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86년이 아마 최고의 맞습니다. 그 공안 통치의 전성기를 보고 대규모 건대 사태, 인천 사태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구속자가 1학년 나고 아.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87년에 연초에 박종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2월인가 그래요. 탁 하고 치니까 학생이 억 하고 죽더라. 말도 안 되는 해명이. 거짓말이죠. 그런데 예. 그때 내부의 권력 내 균열이 있었던 것이 양심적인 검사 또는 의사가 이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한 걸 정의구현 사재단이 폭로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죽음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진실에 대한 목마름과 갈구심 이게 특별히 87년에 무슨 뭐 더 폭발적으로 민주화 운동 영향이 커졌다기보다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집단적인 열정으로 결집된 거거든요. 자, 이번에 그 죽음이 바로 최혜병의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저기 수사가 막 그냥 뒤집히고 수사하던 사람이 구속되고 이런 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심지어 대구 경북까지도 이거는 진실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결집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특검이 부결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보수 쪽에서 볼 때도 가장 이 소위 영린을 건드리는 네. 몇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음. 군대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2의 박종철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또 이런 특검이 어떤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시민들은 더 기다리질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과 항쟁의 시간을 선포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과거에 우리가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항쟁의 역사를 썼듯이 이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 균열이 생기고 보수 진영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 그때 큰 정치적 변화가 오거든요.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네네. 이 여름이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서 뭐가 밝혀지고 아니고를 더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정치의 장에서 발생하는 예. 그런 이제 변동, 균열 네. 이게 저는 앞으로 큰 문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름이 기대가 예. 됩니다. 아니 김현기고 아니지 할 수 있다. 요건 약간 브레이크 좀 밟고 악셀을 밟으라고. 예. 악셀 밟는 이슈. 예. 악셀은 운전사가 밟으셔야죠. 예. 운전자는 이제 안전벨트 매고 밟을 때 안전벨트. 저는 예. 벨트부터 멜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영배 의원 얼굴 시꺼멓게 탄 거 보니까 뭔가 그 무쇠같이 밀어붙일 상이에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기대하는 바이고 예. 또 앞으로 원래 현역 의원이 유튜브 나오면 조회수 툭툭 떨어지는데 오늘은 좀 나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막세를 좀 밟아드리겠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또 다른 변곡점이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사실 김영배 의원님께서 방송 나가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 했다고 그 심지어 후전 앵커가 행정지도 받았습니다. 한상욱 앵커, 네. 그분이 황당무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김건희 특검 한동훈 위원장께서 책임 있게 답하셔야 합니다. 요 이야기 했는데 거기 여사라는 걸 안 붙였는데 왜 앵커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았냐. 그 앵커가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참. 전 세계 방송 역사상 최초라고 제가 해도 과언이 아니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 그러면 관련해서도 내가 방송 예. 나가서 뭐 천공의 관저 개입이라 그러지 천공 스승님의 관저 개입이라 그러면 내가 아니 웃겨 죽겠네 아주. 여사 위에 그럼 천공인데 그럼 어떡하냐 이거. 예, 천공 스승님의 관저 개입이라고 이제 공중파 나가서는 하셔야 된다. 블랙 코미디입니다. 예, 굉장히 한국의 언론 자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좀 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고이야기 이제 별건을 하고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막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제 형사 1부장과 반부패 2부장은 그대로 유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아니면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서울지검장이 교체된 건 어찌 보면 뭐 정기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수사팀에서 그동안 이 사건 수사를 종결을 지으려면 다른 혐의자 내지는 범죄자들은 다 구속되거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김건희 여사 이제 최소한 사실 확인은 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게 출석일 수도 있고 뭐 서면 조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확인은 해야 된다. 이 의견이 수사팀에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느냐가 핵심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있는 수사팀은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출석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특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수사를 형식적으로라도 할 것인지가 마지막 그쪽에서의 퍼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관건이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 기름을 붓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에
결정적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특검에 듭니다. 기름을 불 것 같아요. 이미 총선 2달 앞두고 2월에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그 서울지검에서는 소환 조사 의견을 올렸는데 그 뒤로 이제 인사 검토가 들어가고 총선을 의식해서 가만히 있다 끝나자마자 이제 그 수사가 진척될 그 시점에서 사그리 집단 몰살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후속 인사 서울지검 내 분위기 들어보니까 지금 오늘 내일 한대요. 추가 인사 발표가. 그 지금 전부 일손 놓고 지금 부산까지는 발표가 네, 나는 방금 거니까. 났다라는 건데요. 네. 그걸 못 봤네. 하여간 지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죠.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이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댄 거 아닙니까? 조국 민정수석 비롯해서 민정수석들이 마치 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조직 범죄 집단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 공격을 해대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잖아요. 근데 그것도 10기수나 높은 예전 올드보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면 인사 전문가라고 그래요. 세평들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데 재주가 있다는 평들을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금방 인사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 특히 일선 검사들까지 봐야 됩니다. 담당 수사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를 질질 끌면서 실제로는 다른 수사를 하면서 지금 국면을 바꿔보려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혹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 엉뚱한 지금 행태들을 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갖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심 거꾸로 가서 멀쩡한 정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심을 받드시는 게 그나마 정부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우리 운전자님 그래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밟아주셨어. 어쨌든 이제는 요즘은 뭐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아요. 국정의 책임감이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야당 쪽으로 많이 옮겨온 것 같고 이렇게 일종의 스포일러. 이 방해자로 지금 국민의힘이 전락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도 있지만은 대통령 부부의 방탄 조직으로 호위대로 전락했다. 도구로 전락했다. 이게 한국 정치의 최대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야권이 제대로 주도해 가지고 어떤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또 윤석열 이후까지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지금은 민심을 일단은 읽고 발 때 그걸 넘어서 다시는 이런 퇴행이 없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름이 뜨거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김영배 의원님께서 이 덕담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뭐 총선 결과를 보면서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정말 깜짝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냉철한 자기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정부를 맡았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잘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그러면 심판받겠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걸고 하겠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밟아본다는 말씀처럼 저도 이제는 뭐 다른 거 재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하는데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이 결결인 말씀에 대해서는 응원과 또 제가 감시의 눈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2만. 야, 아니 지금 당장 말씀하셔야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셔야 구독, 된다. 좋아요, 알림. 네, 보시기만 하시면 안 된다. 도와주세요. 나오면 떨어진다잖아요. 찍어.
읽어주는 만큼 내가 보답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다음 주에 저희 김종대 의원님이 또 단독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때 33만 제대로 가보시죠. 자, 김은재 뉴스인 5월 2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